안녕하세요. 차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2 하고 있죠. 챕터 2의 2절 지난 시간에 잠깐 들어가고 다른 거 했습니다. 파인만의 육성 음성을 들었었는데 오늘 2장의 2절을 계속하겠습니다. 2장 2절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양자역학이 옳다면 위치와 운동량 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의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두 가지 예에 대해서 본다고 했죠. 오늘 그 첫 번째 예를 봅니다. 첫 번째 예는 뭐냐면 이해하기 쉬운 설정에서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인데 파인만이 든 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이런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싱글 슬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입자가 옵니다. Particles coming from very far away with a certain energy. 여기서 with a certain energy란 정해진 에너지, 모두 다 똑같은 에너지의 입자를 가지고 굉장히 멀리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멀리서 오는 입자들은 전부 다 평행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특징을 갖냐면 they are all coming essentially horizontally. 전부 다 수평 방향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수평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런 방향이 이제 수평 방향이고, 자, 이 위쪽 방향 이건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멍에 도달하기 전까지, 구멍을 통과하기 전에 입자들의 운동량과 입자들이 어디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에너지로 온다고 하는 것은 with a certain energy, with a constant energy, 모두 다 동일한 에너지로 온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운동량이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평 성분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량의 수평 성분은 P0로 모든 입자들이 다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왼쪽에서 오고 있는 동안에 운동량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운동량의 수평 성분 확실하게 알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델타 PX는 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델타 X는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죠. 지금 저기서 오고 있으면 이 입자가 있을 확률이 어디나 똑같으니까 입자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직성분은 어떻습니까? 수직성분의 경우는 0이죠. 수평 방향으로만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수직성분도 운동량이 0이라고 확실하게 하니까 수직성분의 운동량의 불확정성도 0이고 수직성분의 위치도 지금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통과한 뒤 입자들의 위치와 운동량을 보겠습니다. 구멍을 막 통과하면 그 구멍의 크기가 B라고 했을 때 수직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Y가 자 B 안에 어딘가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 위치의 불확정성이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후의 운동량은 어떠냐? 통과한 후에도 운동량의 수직성분은 0일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수평 방향으로만 왔죠. 그래서 델타 PY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Before the particles pass through the hole, we do not know their vertical positions. 자, 이 파티클이 홀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버티클의 수직 위치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수직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의 그 운동량이 0이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알았죠. 그런데 now that we have found the vertical position by having the particle come through the hole. 구멍을 통해서 왔다고 한다면 이제 파티클들의 위치가 특정이 된 겁니다. vertical position이 그 구멍에만 있겠죠. 그래서 we have lost our information on vertical momentum. 그래서 구멍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vertical momentum, 운동량의 수직 방향 성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According to the wave theory, there is a spreading out or diffraction of the waves after they go through the slit, just as for light. 파동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슬릿을 통과하면 퍼진다고 하는 거죠. 그 퍼진, 슬릿을 통과하고 퍼지는 것이 바로 디프렉션, 회절인데, 파동의 그 회절 현상에 의해서, 빛도 이제 파동이니까, 빛도 조그만 구멍을 통과하면 퍼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죠.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은
휘어진다. 디프렉션에 의해서 그렇게 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therefore there's a certain probability that particles coming out of the slit are not coming exactly straight. 그래서 이게 퍼진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입자들이 이제 퍼지겠죠. 위로 퍼지면 바로 똑바로 수평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위아래로 가는 그런 운동량 성분을 조금이라도 가질 그런 확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The pattern is spread out by the diffraction effect. And the angle of spread, which we can define as the angle of the first minimum, is a measure of uncertainty in the final angle. 패턴이 이제 구멍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퍼져서 생기는 회절무늬죠. 이 회절무늬는 디프렉션 이펙트, 회절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때 얼마나 스프레드 하는가 하는 정도는 그래서 angle of the first minimum을 가지고 회절무늬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올 텐데 회절무늬를 볼 것 같으면 가운데 큰 이렇게 센 곳이 나오고 약한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하게 이제 세졌다 약해졌다가 반복되는데 first minimum까지의 각 이것을 갖다가 그 파이널 앵글 마지막 앵글의 uncertainty로 uncertainty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어떻게 스프레드 되는가 보기 위해서 to say it is spread means that there is some chance for the particle to be moving up or down. That is to have a component of momentum up or down. 그래서 여기서 입자가 스프레드 한다고 퍼진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파티클이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찬스 확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면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멘텀, 운동량 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성분, 수직 방향의 운동량 성분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 퍼진다고 하는 것이 입자가 수직 성분의 운동량 성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파동 얘기를 하다가 또 입자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걸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say chance and the particle because we can detect this diffraction pattern with a particle counter. 그래서 이 디프렉션 패턴을 측정할 때 우리 무엇으로 측정하냐면 파티클 카운터로 측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파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파티클이라는 말을 쓰고 찬스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절무늬를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가 파티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니멈이 생기죠. 퍼스트 미니멈 파티클이 거의 안 오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파티클이 오는 데고 하는데 And when the counter receives the particle, say at C in figure 2 and 2. 여기서 이게 이제 그림 2 and 2인데, 그림 2에 저기 C라는 곳에 이제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파티클을 이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it receives the entire particle. So that in a classical sense, the particle has a vertical momentum in order to get from the slit to C, up to C. 그래서 저기서 카운터가 이제 측정을 하면 그때는 뭘 측정하냐면 입자의 일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측정할 때 연속적으로 측정되지만 입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전체가 측정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입자가 여기 측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저기 슬릿에서부터 입자가 나와가지고 저 C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로 갈 모멘텀, 버티컬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그리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rough idea of the spread of the momentum, 모멘텀이 어떻게 이제 퍼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강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있는 그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그렸습니다. 왼쪽에서 지금 입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운동량이 이건 이제 수평 성분의 운동량이죠. P0인데 그래서 P0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horizontal momentum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멍을 통과하고 나서는 C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운동량이 약간 이제 그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P는 구멍을 통과한 뒤에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P를 갖다가 확대해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P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P가 별로 크게 많이 휘어져 델타 세타가 작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평 성분은 여전히 P0라고 놓더라도 크게 많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쪽으로 가는 요걸 갖다가 델타 PY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PY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vertical momentum이고 이 vertical momentum의 불확정성이 델타 PY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입자가 갈 때 저기 저 first minimum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지죠. 그래서 입자가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PY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맥시멈이 다시 말하면 uncertainty가 델타 PY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PY가 어느 정도 이렇게 퍼졌는가 하는 정도는 우리 무엇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 이 그림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델타 PY는 P0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델타 세타가 바로 뭡니까? 이 델타 세타가 이제 이 델타 세타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될 텐데 델타 세타는 바로 여기서 퍼스트 미니멈까지 가는 요 각 요걸 갖다가 델타 세타라고 하고 이 델타 세타가 바로 회절 무늬의 첫 번째 최소점 첫 퍼스트 미니멈으로 향하는 그 각이 델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세타가 얼마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이 델타 세타가 얼마인지 하는 것은 사실은 파인만 렉처 볼륨 1의 챕터 30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륨 1의 챕터 30를 갈 것 같으면 30을 갈 것 같으면 디프렉션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결과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디프렉션은 어떻습니까? 여기 구멍이 있으면 디프렉션은 구멍의 모든 부분으로 통과하는 파동이 전부 다 간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인터피어런스 간섭하고 디프렉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터피어런스는 되게 two slit interferenc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간섭을 일으켰을 때 요거 그냥 인터피어런스라고 부릅니다. 회절 효과는 언제 나오냐면 수많은 파동들이 모여서 만든 거 이게 바로 회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요 B라는 구멍을 통과하면 B의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B의 각 부분 모두를 통과하는 파동이 있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 간섭을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가는 파동 두 파동의 거리의 경로 차이 여기서 그 경로 차이가 람다 요 파동의 파장과 같으면 그때 회절의 퍼스트 미니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볼륨 1의 챕터 30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위아래로 있는 세모의 위아래로 있는 것이 바로 구멍의 간격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은 어때요? 경로차 람다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람다를 만드는 각이 델타 세타니까 B가 크고 람다가 작으면 우리 바로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델타 세타는 B분의 람다라고 하는 근사식을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델타 세타는 각인데 이 각이 원호가 람다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원호가 람다인 그런 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레디안의 정의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델타 세타의 지금 단위는 레디안이 되겠고 이건 B분의 람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델타 세타를 구했으니까 아까 델타 PY는 모멘텀의 수직 성분의 불확정성은 P0 델타 세타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델타 세타를 대입할 것 같으면 델타 세타는 B분의 람다를 대입할 것 같으면 P0 B분의 람다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슬릿 간격이 좁을수록 패턴은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델타 세타는 B분의 람다에서 보는 겁니다. 슬릿 간격이 좁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B를 작게 만들수록 the narrower we make the slit.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델타 세타가 더 커지는 거죠. 회절 무늬는 더 넓어진다. The wider the pattern get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뭘 알았습니까? 델타 PY는 P0 델타 세타니까 여기서 이걸 볼 것 같으면 B가 작아질수록 델타 세타는 커지고 그러니까 델타 PY도 커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nd the more is the likelihood that we would find that the particle has sidewise momentum. 그래서 B가 작을수록
사이드 와이드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수직 성분입니다. 수직 성분의 불확정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는 바로 델타 Y에 해당이죠. 구멍의 크기가 바로 Y의 불확정성과 같으니까 이걸 종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Thus, the uncertainty in the vertical momentum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uncertainty of Y. 그래서 PY 그 vertical momentum의 uncertainty는 Y의 uncertainty에 반비례한다. 델타 Y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델타 PY는 델타 세타인데 델타 세타는 B분의 람다니까 B가 델타 Y니까 델타 PY는 델타 Y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델타 PY는 델타 Y분의 1에 델타 Y에 반비례한다. 즉 델타 Y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in fact we see that the product of the two is equal to P0 람다. 요 두 개를 곱하면 상수인데 그 상수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델타 PY, 델타 Y는 P0 람다를 we see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바로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델타 세타는 B분의 람다라고 했으니까 델타 세타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집어넣어요. P0분의 델타 PY 집어넣겠어요. 그 다음에 B분의 람다에 B 대신에 델타 Y 집어넣죠.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PY, 델타 Y는 P0 람다. 바로 구했죠. 자, 이렇게 델타 PY와 델타 Y는 P0 람다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P0와 람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델타 PY, 델타 Y는 P0 람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건 바로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P0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P0는 horizontal momentum of incoming particle이었죠. 그리고 이 P0가 무엇에 해당해요? in quantum mechanics에서 wavelength of incoming particle에 해당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람다가 wavelength of the incoming particle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and in accordance with quantum mechanics, the wavelength times the momentum is Planck's constant. 근데 우리 여기에 이제 양자역학에 의한다면 우리 앞에서 양자역학에서 뭘 알았습니까? 물질파의 파장을 알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자도 파동으로 취급할 수가 있고 그때 그 입자의 파장은 무엇과 같아지냐면 이렇게 같아진다. P0 람다는 H다. 이게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람다는 P0분의 H. 그렇죠? 자, 여기 구멍에 들어오기 전에 P0라고 하는 호라이즌탈 운동량으로 갖고 있는 그 입자는 무엇으로 기술할 수가 있냐면 람다가 P0분의 H로 주어지는 그런 파동으로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and in accordance with quantum mechanics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맨 앞에 시작할 때 양자역학이 옳다면 그러면 운동량과 그 다음에 운동량의 불확정성과 그 다음에 위치의 불확정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본다고 한 것입니다. 양자역학이 옳다면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바로 이게 성립한다면 이걸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so we obtain the rule that the uncertainties in the vertical momentum and in the vertical position have a product of order of h. 그래서 여기서 델타 y하고 델타 py를 곱하면 2분의 h바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불확정성 원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게 2분의 h바가 왔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는 2분의 h바라고 온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에서는 우리 뭐만 봤냐면 델타 y하고 델타 py의 곱이 그냥 product of order of h보다 더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불확정성 원리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말하는 건 2분의 h바죠. 2분의 h바나 그냥 h나 오더가 같다. The order of h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오더가 그 정도 오더다. 오더는 뭐냐면 10을 곱해주는 정도. 그래서 1, 2, 3, 4, 5 이건 오더가 같은 겁니다. 1, 2, 3, 4, 5하고 10, 20, 30, 40하고는 오더가 다른 거예요. 차수가 같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는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상식이 있는데 이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 간단한
원 슬릿, 싱글 슬릿 실험의 익스페리먼트로부터 입자들이 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간단한 회절 이론, 파동의 회절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uncertainty principle까지 이제 끄집어냈죠. 그랬을 때 우리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We cannot prepare a system in which we know the vertical position of a particle and we can predict how it will move vertically with greater certainty than given by 2.3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치를 어떤 장치를 만들 수가 없냐면 저 델타 y we know the vertical position of particle and the vertical position. 그래서 y를 정확히 알면 델타 y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y를 정확히 안 거죠. 그러면 이제 버티컬 모멘텀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티컬 모멘텀을 이 불확정성 원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입자의 수직 위치를 정확히 알수록 입자가 수직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2.3식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불확정성 원리가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that is the uncertainty in the vertical momentum must exceed h bar over e delta 2 delta y where delta y is the uncertainty in our knowledge of the position.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vertical momentum의 uncertainty는 델타 y가 그 y의 uncertainty라고 했을 때 수직 위치의 uncertainty라고 했을 때 2배의 델타 y 분의 h바보다 더 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쭉 py도 얘기하고 델타 py도 얘기했는데 두 개가 지금 같은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수직 운동량과 수직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불확정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부터 py까지가 이게 불확정성이 되는 것이죠. 그 0과 py 사이. 그래서 델타 py가 이 문제에서는 0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py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예를 이제 들면서 파인만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Sometimes people say quantum mechanics are wrong. 양자역학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실험입니다. 입자가 왼쪽에서 구멍에 도달할 때 우리가 입자 운동량의 수직성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수직성분은 0이었죠. 왜 그러냐면 수평 방향으로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입자를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땠습니까? 입자의 위치 수직성분도 아는 걸 우리가 입자 구멍을 통과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입자가 어디 있는지도 우리 알아냈죠. 그래서 그 입자의 운동량 수직성분이 얼마인지 알았고 그 입자의 위치의 수직성분도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uncertainty principle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야? 둘 다 운동량과 운동량의 수익성분과 위치의 수익성분을 둘 다 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입자 위치의 수익성분과 운동량의 수익성분을 얼마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으로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게 이 이야기는 uncertainty principle하고 관계없는 것은 입자를 검출하면서 그 입자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와 함께 입자가 도달할 때까지 입자의 운동량이 무엇이었는지는 역시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that is true, but that is not what the uncertainty relation 2.3 refers to. 자, 이 얘기는 맞지만 이 이야기가 그 uncertainty principle인 2.3식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아니다. 말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델타 y, 델타 py는 2분의 h바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equation 2.3 refers to the predictability of a situation, not remarks about the past.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는 이 상황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과거에 대해서 과거가 어떻다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it does no good to say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불확정성 원리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I knew what the momentum was before it went through the slit. 슬릿을 통과하기 전에 입자의 모멘텀이 뭔지 나는 지금 알고 있다. And now I know the position. 그리고 지금 그 입자의 포지션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ecause now the momentum knowledge is lost. 왜 그러냐면 자 now 포지션 무엇인지 알았다고 얘기할 때 운동량에 대한 정보는 잃어버렸기. 그때는 운동량이 더 이상 아까 오고 있던 운동량하고 같은 운동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the fact that it went through the slit no longer permits us to predict the vertical momentum. 그래서 그 슬릿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바로 뭘 얘기해 주냐면 그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버티컬 모멘텀을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버티컬 모멘텀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e are talking about the predictive theory, not just measurement after the fact. 그 사실에 대한 측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we must talk about what we can predict. 우리가 무엇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옳다면 위치와 운동량 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의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두 가지 예를 보자라고 했고, 지금 오늘 본 것은 첫 번째 예를 봤습니다. 그때 양자역학이 옳다면 이건 바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아까 봤더니 in accordance with quantum mechanics P0 lambda equal to H. 그래서 이제 P0로 수평 방향 성분인 P0로 오는 그런 입자의 파장이 P0분의 람다로 결정하는 이 양자역학이 옳다면 얘기했죠. 그러면 수평 방향 운동량 P0로 입사하는 입자가 파장이 람다는 P0분의 H인 파동처럼 행동한다면, 자, 이게 옳다면, 그러면 작은 틈을 통과하는 파동이 회전 현상에서 틈이 좁을수록 회전각이 더 커지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 파동에서 본 것처럼 그 이유로 바로 작은 틈을 통과하는 입자의 위치의 수직성분과 수직성분의 불확정성과 그 운동량의 수직성분 불확정성이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예로부터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이 옳다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생기는 이유를 확실하게 안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또 남은 것이 있죠. 여기 두 가지 예를 본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예는 어떤 것이냐면 now let us take the thing the other way around. 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한번 반대로 거꾸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t us take another example of the same phenomenon.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예를 하나 보는데 a little more quantitatively.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nother example이 이제 두 번째 예가 될 텐데, 이 두 번째 예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인만 양자역학 다음 시간 또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2장의 2절 이제 지난 시간에 시작하고 오늘도 했는데 다 끝내지 못했어요. 다 끝내야지 노란색으로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